듣게 되면 아직 너뿐이라고 너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 때 아마 네가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 이젠 내겐 네가 없어서 나 혼자 불러도 혹시 듣게 되면 그게 네 얘기라고 난 노래를 만들 땐 늘 너를 생각해 어딘가 혼자 진지한 표정 고개를 끄덕거리고 에? 나선 항상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어 나를 보며 신나 있던 너에게 불러주고 싶던 노래를 왜 이제야 겨우 완성했을까 이 노래 널 사랑한다는 내 얘기가 잔뜩 들어갔어야 하는 노랜데 너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 때 아마 네가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 이젠 내겐 네가 없어서 나 혼자 불러도 혹시 듣게 자, 되면 레나레나 그게 네 반갑습니다. 얘기라고 워렌님 반갑습니다. 여울님 반갑습니다. 게르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벨티를 한 건 아니고, 네, 제, 민호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가끔 필터 프로그램에 이거 마우스가 같이 잡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화면 딱 돌렸는데, 마우스 커서가 내 화면에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내 마우스 커서 지금 송출되고 있구나 해가지고, 아, 하고 급하게 화면 돌려서 프로그램 다시 켜고 왔습니다. 참고로 필터 끼고 안 끼고 차이는 왜 이렇게 커? 약간 요 정도입니다. 여기 필터 없는 거, 여기 필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시기에는 민호를 선명하게 보시면 필터 없는 게 낫고요. 배경이랑 같이 조화롭게 보려면 벨티 필터가 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 언니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밥 드셨나요? 민호는 오늘 진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1시 나 일어난 시간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 잠시만요. 민호 오늘 1시 35분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일어나기 싫어. 이래가지고 침대에서 3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말이. 감기 제대로 걸렸구만? 티가 많이 나나요? 지금 최대한 티 안 나게 하려고 하는 중인데 바보? 여기 문시으시 왜 바보라고 하는지. 근데 감기가 또 빡 뜬 건 아니고 그냥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막 기침이 막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은 민호가 결혼식에 있었던 일과 어제 합방 이제 민호 시점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시간 되면은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시간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또 뭐가 있던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막 목이 엄청 아프다거나 기침이 자주 난다거나 확실히 목 감기다는 아니고 사실 일어났을 때도 목이 따끔따끔한데 정도였거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 민호가 엄청 많이 잔단 말이에요. 어제는 이제 아침부터 바빠서 많이 못 자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자서 피곤한가? 아니면 어제 좀 무리를 해서 피곤하니까 다시 올라온 건가? 어제는 살짝 괜찮았거든요. 어제는 합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그만 자? 안 자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나랑 안 놀아서. 아이, 조만간 놀자니까. 어떻게 어제 휴먼 펄플렛 좀 재밌게 보셨나요? 민호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만 보셨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약간 비하인드? 어쨌든 민호의 첫 합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민호가 이제 그 민호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민호한테 합방제가 안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항상 민호가 민폐가 될 것 같다, 민호가 재미가 없어서 민호랑 같이 하면은 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뭐 어제 멤버분들의 방송이 민호로 인해 노잠이 돼서 컨텐츠가 망해도 괜찮다는 아니었고요. 믿는 구석이 살짝 있기도 했고 한 명이 약간 도파민 보증 수표 같은 느낌이라 믿는 구석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휴플플 그 클립 영상을 보는데 이제 단체 합방 클립이 민호 쇼츠로 떠가지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호가 반시한테 먼저 여쭤봤습니다. 반님 휴플플 있나요? 그리고 같이 합방하실래요? 라고 여쭤봤는데 생각 외로 좋아요 이러고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셔가지고 게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선배님 저 저역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민호님 합방하실래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종종 있었어요. 내가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었고 저랑가 친구가 없지? 아니 너 때문에 방송 망하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나 막 재밌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사실 지난주에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그냥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그걸 왜 물어봤냐면 민호 입장에서는 이제 휴플플은 솔직히 요즘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좀 옛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괜히 나 때문에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할인 기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플플이 있으신지 그리고 민호랑 합방을 해도 괜찮은지 이거 두 개를 먼저 확인을 한 거였는데 반시가 시간표 나와야 되니까 나 근데 이거 얘기해도 돼? 어쨌든 네 시간표 짜야 돼서 언제 하실 거예요? 물어보길래 이날 되세요? 해가지고
갑자기 잡힌 거란 말이에요. 사실 민호는 막 지난주에 할 생각은 처음엔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잡고 나니까 민호가 아 합방이래 노잼이면 어캄? 이러면서 물론 믿는 구석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혹여나 노잼이면 어캄? 이러면서 긴장에 걱정과 불안을 엄청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면 어떡해 내가 하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 망하면 어떡해 하고 있었는데 민호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진 않았으나 그럭저럭 재밌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걱정하느라 사실 어제 민호가 컨디션이 완전 최악이었어요.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제가 났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났던 것 같아요. 민호가 다시 보기 쭉 돌려봤는데 막 그렇게 막 컨디션 난조의 느낌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오전에 일정 다녀오면서 멀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지러움과 두통을 달고 있었고 그리고 막 합방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밥 먹은 게 체해가지고 방송 시작 30분 전인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막 손가락 따고 그랬거든요. 근데 손가락 따니까 괜찮아지길래 저 어떻게든 으쌰으쌰 해야 된다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세세님 레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선배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근데 민호는 약간 상대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한테 딱 물어봤을 때 상대가 나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면은 조금 편해지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고 사실 내가 제의했지만 약간 내가 휩쓸려서 한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중간부터 뭐 그랬었습니다. 재밌게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요원님들도 즐길 만한 포인트가 없진 않았을 것 같고 사실 끝나고 이제 셋이서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 줄 몰랐는데 오히려 거기서 좀 더 재밌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그 대두라이팅 당해버려가지고 물음표? 왜 물음표지? 아니 보세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머리가 작은 겁니다. 팩폭을 심하게 당했다니. 맞다. 우리 요원님들께 말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어제 민호가 그렇게 맞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응? 민호 편을 못 들어줄 망정 뭐라고요? 우리가 민호를 너무 약하게 키웠어? 그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약하게 누가 그랬다고? 내가 다 봤는데 나 채팅으로 이제 민호 맞고 있으니까 민호 우리가 너무 약하게 키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뚜따뚜따 했어야 한다 내가 다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맞고 다녀서 적응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한쪽은 때려도 타격감이 없고 한쪽은 사실 맞는 걸 잘 못 봤어 나는. 타격감 없으신 분은 그 딜교를 어떻게 걸어도 내가 손해보는 구조라
이거는 반씨가 그 말해도 된다라고 해서 말하는 건데요. 말해도 된다가 아니라 저체 소재로 쓰라 그랬어.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민호가 오늘 오후 1시 35분에 눈을 딱 떴거든요. 떠가지고 지금 몇 시야 이러고 핸드폰 전원 버튼을 딱 눌렀는데 시간을 보자마자 그 알람이 뜨잖아요. 누가 연락이 오면은 위에 이렇게 상단에 메시지가 뜨잖아요. 1번 디스코드 1번 똥 이러고 온 거예요. 내가 그거 처음에 보고 나서 잘못 봤나? 잘못 봤나? 내가 아침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대화를 하고 잔 것도 아니고 뭐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켜고 갑자기 내 눈앞에 새 알람이 뜬 거잖아요. 그래서 알람이 밀렸나? 아니면 전날 알람인데 내가 지금 본 건가? 하고 눌렀는데 잘못 본 게 아니었음. 그래서 내가 뭘까 하다가 와, 눈 뜨고 처음 본 게 반씨가 보낸 똥이에요. 그랬더니 눈 다시 감으시고 꼭 저체 소재로 쓰세요 이러길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레나 에드스님, 레나 어서오세요. 그치, 어서오세요. 아니 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반씨가 가끔 가다가 약간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는데 그 타이밍이 내가 눈을 뜬 거랑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똥 봐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 반씨 보고 계신가요? 안 나오는 거 보니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당신의 똥 소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좋은 소재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까지 딱 느낀 거. 근데 휴펄펄에서도 반씨가 약간 좀 열받게 캐리하셨잖아요. 내가 잡으러 가거나 도착하거나 도착하기 직전에 항상 깨버리는 그 잔악 무도함을 봤는데 저 사람 게임으로 못 이기겠다. 저 사람 게임으로 이기려면은 좀 진짜 운빨 게임, 요트다이스 뭐 운빨 게임 뭐 있지? 하여튼 그런 거 말고는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근데 소신발언 민호 꽤 선방했다. 왜냐면 난 항상 반씨가 들어가거나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난 할 거 다 했다. 아무래도 민호가 반씨 얘기라면 그치밖에 없지. 내가 반씨한테도 살짝 얘기했던 건데요. 반님이 조금만 바짝하면은 나 이길 것 같아. 반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메이플 260을 보나 뭘 보나 저 사람이 게임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읽어놔도 다 따잇 당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반님이랑 합방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시간표 살짝 보고 이제 이번 주말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씨가 그차 할 일이 없으니까 민호가 이기는 거지? 아니 붙은 적이 없는데 그냥 그거는 민호가 이겼다고 우기는 거잖아. 어떻게 다들 민호한테 이럴 수 있어. 자, 이번 주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수요일, 일요일 휴방 예정되어 있고요. 날짜별로 알려드리자면 요일별로 알려드리자면 일단 월요일 도란도란 대화 시간 6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미 진행 중이죠. 우리 요원님들과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가볍게 대화 나누고 이번 주 일정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이제 운전 연수 여동생 운전 가르치기 게임 한번 해볼 거고요. 또 핑크남매님 레나 반갑습니다. 또 민호가 운전을 꽤 하기 때문에 내일 여동생 운전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휴먼 폴플랫에서 트럭을 이상한 데다 꽂아버렸지만요. 근데 그거는 다 이제 민호가 그 트럭 필요 없다고 하길래 고도의 그 계산을 통해서 반시도 꺼낼 수 없게 내리막길에 꽝 꽂아놓은 거고요. 민호 평소에 운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운전하는 모습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잘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단인연이님 레나 반갑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나도 알아요. 우회전 좌회전 알고 후진 알고 그냥 유턴 알고 어린이 보호구역 알고.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제한이 얼마지? 60인가? 50인가? 뭐 어쨌든 근데 민호가 모르는 거 확실하게 모르는 거 있어요. 네. 비보 좌회전? 그거 잘 모름. 30 아니었어요? 30? 너무 느린 거 아닌가 30은? 진짜 30? 우와 30은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아닌가? 30이에요? 짱날이잖아. 오른손 왼손도 헷갈려 하면서. 근데 그 엑셀이 오른쪽이던. 잠깐만. 엑셀은 왼쪽일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급하면 오른발을 먼저 밟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른발이 브레이크고 왼손이 엑셀이다. 그쵸? 운전할 줄 아는 거 맞아요? 아마도. 원래 한 발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다! 맞아요. 그게 맞다. 이게 엑셀이랑 브레이크랑 한 발씩 올려두면은 사람이 이게 힘 풀거나 꽉 밟으면은 다 밟아버려가지고 안 된다고 운전은 한 발로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맞다. 진짜. 까먹고 있었네. 애경. 맞네. 맞아요. 운전은 한 발로 하는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잊고 있었어. 유해만 듣거든요. 레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브레이크예요, 오른쪽이 브레이크예요. 뭔가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게 브레이크인 것 같은데. 면허증 있으세요? 민호는 자격증 개수 엄청나죠. 스파이조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오른쪽 아닌가? 그쵸? 오른쪽이 브레이크.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다가 브레이크는 오른쪽이 맞아. 사람은 급하면 오른쪽을 밟게 돼 있어. 면허증 없어? 근데 조만간 자진 반납하러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면허증 불법으로 취득한 거 아니죠? 근데 운전학원에서 면허 따면은요 좀 편법으로 알려줘요. 약간 이제 게임하시는 요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게임에는 각폭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각폭이라는 게 뭐냐면은 발로란트
서든 어택, 오버워치 이런 FPS류 게임에서 많이 쓰는 건데 디바의 자폭, 수류탄, 바이퍼의 뱀잎발, 뭐 브림스톤의 소위탄, 킬조이의 나노스웜 이런 것들을 하늘로 던지는 겁니다. 하늘로 던져서 목표물에 톡 하고 떨어져서 그 목표물을 해체하거나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는 테크닉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 각폭이라는 게 사실 아무 하늘에나 대고 던진다고 목표물에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맵에 있는 구름 여기다가 에임을 두세요. 아니면은 인터페이스 요 미니맵 끝부분 있죠. 여기가 요 벽돌에 걸치도록 해두시고 던지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운전 학원에서 하는 도로주행 전에 하는 게 뭐죠? 필기? 그리고 뭐 하나 하고 도로주행 나가지 않나? 그걸 뭐라 그러지? 가운데 걸 뭐라 그러죠? 기능시험. 기능시험 맞나? 어쨌든 기능시험 할 때 이제 보통 그 마의 T자 주차라고 하잖아요. T존 주차가 어렵다 이러면서 그 T존 주차를 할 때 막 백미러에 요 타이어가 걸치면은 여기서 핸들을 꺾어 이러고 이제 후진하다가 여기서 나무가 여기에 오면은 핸들을 풀어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입니다. 사실 암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좀 부담이 없잖아요. 뭔가 사고가 나도 그냥 차 긁히는 수준이지 막 차가 폭발한다든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막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서 부담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민호 그냥 쓱싹 해버렸죠. 참고로 민호 기능 첫날 딱 타고 시동 걸자마자 그 선생님이 이러면 탈락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 뭐 했죠? 안전벨트 안 맸는데요. 내릴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매시라고요. 아니 나보고 탈락이라 하니까 내려야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어쩌다가 운전 얘기를 했지? 여기까지 올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래서 화요일은 이렇게 면허증도 보유하고 있는 민호의 운전 가르치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민호 도로주행 만점이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수요일은 휴방입니다. 목요일은 퍼펫팀이라는 게임을 할 거고요. 루아니 형이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게 몸을 반쪽씩 조종하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몸을 반쪽은 루아니 형이 반쪽은 민호가 조종해가지고 목표물까지 가는 게임인데 과연 이 형제는 무사히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유언님들과 엉망당한 분들께서 지켜봐 주실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사이버 운기의 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이번 주에 게임이 2번 연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그냥 평범한 저드 채팅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로로반이죠. 그렇죠. 가로인가? 하반신 상반신이야? 근데 그건 좀 쉽지 않나? 아닌가? 아마 세로라고 알고 있어요. 토요일은 주말 게릴라입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에 뭐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토요일은 항상 하루 전날 혹은 당일에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방송할지 어떤 걸 할지 완전 랜덤 방송 되시겠습니다. 일요일도 휴방입니다. 이번 주 메모 별다른 건 없고요. 이번 주도 끝내주게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길 민호가 응원하겠습니다.
다 왔다. 혹시 이번 주 스케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이번 주 요원님들의 지난 주말 요원님들은 어떤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평소에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난 주말 요원님들은 어떤 주말 보내셨나요? 민호는 완전 우당탕탕이었습니다. 근데 민호가 어제 살짝 얘기했었는데 이제 민호 지인으로는 첫 결혼식을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우당탕탕이었어요. 일단 민호가 옷을 뭐 입을지 다 골라놨거든? 아침에? 다 골라놓고 계획도 다 해놨어요. 근데 네이버 지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군 이러면서 3시간 정도 일찍 출발하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초행이니까. 그래서 1시간 여유있게 출발을 하려 했는데 일단 어디서 꺼였냐, 옷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없어진 게, 그러니까 민호가 그거를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은 책상 위에 이렇게 걸쳐놨단 말이에요. 안 구겨지게 걸쳐놨는데 빠는 건 줄 알고 빨았대. 빨아버리셔가지고 일단 입으려던 옷이 없어졌어. 여기서 1차 사고였고, 2차 사고, 빨았으니까 다른 옷을 입어야겠죠? 입었는데 안 맞아. 작은 거야. 2차 사고가 났어요. 3차 사고가 어디서 났냐, 어떻게 옷을 입고 나와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 내 눈앞에서 슝 지나갔어. 근데 이게 한 배차항력이 15분 20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일찍 출발하려 했어서 아직은 여유가 있었다. 근데 이제 강북 강남 그 연결하는 다리들 있잖아요. 주말 낮이라 겁나 밀리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래서 거기서 한 20분? 원래 버스를 1시간 타는 건데 1시간 20분을 타서 버스를. 그래서 내려가서 막 환승하는데 환승하는 열차가 또 안 와. 거기가 아닌 것 같다. 잠깐만. 버스에서 내려서 2호선을 타고 8호선을 탔어야 되는데 2호선을 타고 내려서 8호선을 타러 갔는데 그 열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봤는데 반대 방향이었던 거임. 그래서 호다다닥 플랫폼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는데 출발함. 결혼식이 11시 30분인데 그 열차를 눈앞에서 놓친 게 11시 33분이었어. 그래가지고 다음 열차 타고 결혼식장에 도착하니까 11시 53분. 근데 엘리베이터 싹 내리니까 자, 신랑 신부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봐야 돼 이러면서 바로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형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박수치고 자, 이제 축의금 내야지 하고 나왔는데 축의금 마감했어.
심지어 여러분 축의금을 낸다고 했잖아. 축의금이 마감했는데 지갑을 열었는데 축의금 낼 돈이 없는 거야. 돈을 안 뽑은 것임. 근데 그게 민호가 1시간이나 일찍 출발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장에는 ATM기가 있단 말이야 보통. 아니면 근처라도. 그래서 일찍 도착해서 이제 인사 나누고 돈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뽑은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또 보내주긴 하던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계좌 이체로 보내드렸습니다. 형 제가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너무 약속하지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이제 축의금 5만원 드렸는데 맞나? 그니까 뭐지? 봉투로 5만원을 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늦게 온 애가 카톡으로 카카오페이로 준다는 게 5만원이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축하 드립니다 이러면서 드렸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나오면서 만나가지고 민호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식당 앞에서 줄 서 있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게 나 식권이 없음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 옆에 있던 친구를 붙잡고 심각한 얼굴로 물어보세요. 야, 나 식권이 없어. 이러길래 너 식권 어디 갔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막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나 축의금을 안 냈어를 못 말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말해 말어 이러고 있다가 이제 걔한테 늦게 와서 축의금을 못 냈어 라고 했더니 걔가 겁나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축의금을 안 냈다고? 이랬는데 뒤에 있던 동생들이 그걸 들은 거야. 그래서 민호 형 축의금을 안 냈다고요? 얘들아 조용히 해. 안 낸 게 아니라 못 냈다고. 못 냈다고 얘들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식권 여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사회 봐준 형도 아는 형이어가지고 그 형 식권 얻으러 간 김에 내 것도 갖다 주더라고. 근데 신부 측 식권이어가지고 민호 혼자 핑크색 식권 들고 갔음. 그래서 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뭐 어제 민호 할 거 다 했죠. 민호 어제 가방 떨어뜨리고 먹다가 젓가락 바닥에 떨어뜨리고 뭐 캔 음료 내 거는 아니고 남이 내 거 쳐서 흘리고 옷에는 안 튀었지만 그래놓고 체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뭔가 한두 젓가락 먹었는데 별로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멀미 때문에 속도 안 좋고 막 합방 망하면 어떡해 머리에 온통 그 생각뿐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체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축의금 안 냈지, 멀미해서 속 안 좋지, 저녁에 합방 걱정은 머리에 그득그득하지. 이러니까 민우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이걸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만 하고 먹으니까 체할 수밖에 없었어. 심지어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카페 가자 이랬는데 뭐 주변에 스타벅스랑 이런 거 다 차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카페? 차 타고 20분 정도 가야 되는 카페를 다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근데 민호는 2시까지밖에 시간이 여유가 안 됐거든? 근데 1시간 30분쯤에 다른 데 가자 이러니까 그럼 넌 10분밖에 못 있잖아요. 심지어 지하철역 근처도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랬는데 민호 왜 가? 오랜만에 봤는데 좀 더 얘기하고 가야지. 어디 가? 이러길래 제가 합방이 있어서를 말할 수가 없잖아. 다들 막 간다니까 서운해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 약속이 있어서요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많이 급해 이러면서 아니 급하다면 급한데 이게 먼저여가지고 저쪽 친구한테는 미리 오래 못 있다가 말을 하긴 했걸랑요 이러면서 빠져나오고 심지어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진짜 멍청했던 게 속이 안 좋은데 이게 점심을 많이 못 먹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가 고파서 위산이 올라오는 건지 진짜 체온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꽉 채한 게 아니라 뭔가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은데 이게 멀미 때문인지 배가 고파서 이러는 건지 진짜 체한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민호가 비빔밥을 이제 어제 민호한테 민호는 저녁 먹었나요? 물어보신 분들은 민호 냉털 비빔밥 먹을 겁니다 라고 들었을 거예요. 냉장고 털에 비빔밥 먹을 거다. 그래서 민호가 또 비빔밥을 야무지게 한 그릇 먹고 방송 시작 30-40분 전에 체했다 하면서 혼자 손가락 가져와서 툭 따고 그러고 방송을 시작했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완전 우당탕탕 주말 맞죠? 이게 민호의 일요일이었고 토요일은 이제 일요일날 하루 종일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침에 결혼식 갔다 오고 저녁에 합방 있고 그래가지고 워낙 바빴다 보니까 이제 민호 게임 일정을 전부 다 토요일로 몰아놨었거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중을 못해가지고 진짜 다 죽었어. 나 트롤링 해버려. 그래서 사실 민호도 약간 분위기 너무 깔아앉을까봐 막 이러면서 이런 날도 있는 건지 내가 실수해놓고 약간 사이코패스 마냥 해버리긴 했는데요. 아마 다들 속으로는 엄청 화나지 않았을까. 어쨌든 민호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주말을 보냈습니다. 요원님들은 주말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 근데 뭐 팬심으로 이제 연님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뭐 다들 학원 가시고 뭐 출근하시고 뭐 쉬신 분도 있기는 한데 진짜 그냥 쉬시고 이래가지고 아마 내가 자신할 수 있어. 우리 방에서 이번 주 내가 제일 스펙타클하게 보냈을 거야. 딱히 없어요? 나는 요원님들도 좀 스펙타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안 좋은 일이 있으라는 건 아니고 너무 약간 나처럼 고생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민호처럼 고생하는 날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재미없는 거 말고 가끔씩 이벤트는 있어야 되지 않나. 레나 탄손님 어서오세요. 민호씨처럼은 안되고요. 평범한 게 좋아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는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민호처럼은 아니고 그냥 소소한 이벤트는 있어도 되지 않나. 이벤트가 싫어질 것 같아요. 근데 민호가 어제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게 민호 어제 진짜 서울 횡단을 했다니까요.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설도련님 어서오세요. 도봉구 사시는 거면은 금천구까지 간 거고요. 김포시 고양시 사시면은 송파구까지 간 거고요. 남양주시 의정부시 사시면은 관악구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구로구. 그래서 진짜 서울에 완전 가로질러 가가지고 어제 민호가 너무 힘들었다. 강동에서 강서 간 수준. 진짜 다시는 운전을 해야겠다. 솔직히 대중교통 타서 힘든 거잖슨. 대중교통 타가지고 막 환승해야 돼. 호다다다닥 이러고 버스 왜 안 와? 아니 버스가 내 눈앞에서 지나갔다고? 이건 다 대중교통 타서 그런 거니까 민호가 운전을 해야겠다. 운전하는 민호 멋있지 않나요? 잘할 것 같지? 대답. 여원님들 대답하셔야죠. 사고 칠 것 같다. 사고를 칠 것 같다뇨. 근데 민호 사고 한 번 친 적 있습니다. 도로 주행하다. 연습하다. 사고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과속했었어요. 이게 민호가 도로주행 봐주시는 선생님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둘이 막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둘 다 그 속도가 올라가는 걸 못 본 거예요. 다행히 이제 평일 점심시간 때여가지고 차가 많이 없기도 했어서 사고가 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근데 둘 다 얘기하느라 정신 팔려서 계기판을 안 봐가지고 과속을 한참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지금 과속 이래가지고 급하게 한번 급정차 했다가 갔었습니다. 나 면허 어떻게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도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안 먼 것 같기도 하고 당장 대중교통 타고 갔다 와보세요. 진짜 어떻게 가져갈까요? 민호도 방금 생각하면서 나 왜 가지고 있지? 근데 민호 약간 그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면허 시험 어플이 있거든요. 필기 시험 어플? 그거 한 4-5번만 치고 시험 봐도 필기는 합격합니다. 학원 안 가셔도 돼요. 대신 이제 기능부터 좀 문제지. 왜냐하면 학원들은 약간 아까 말했듯이 약간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여기서 핸들 풀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보통 혼자 연습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시험장 코스를 본인이 체험해볼 수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들죠. 필기는 수업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막 2시간인가만 들으면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민호 면허증 안 가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오늘 레전드어로 필기는 어플로만 봐도 돼요. 운전 양발로 운전 오른발이 엑셀 아닌가? 왼발이 브레이크고 양발 운전 발언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 60km던가? 면허 자진 반납하겠습니다. 민호는 뚜벅이를 하세요? 아니야, 민호는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겠습니다. 이륜차 탈게요. 자전거도 타지 말라고? 자전거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민호 약간 그런 거 안 타요. 자전거? 자전거 이런 거 잘 안 타요. 이제 민호가 약간 민호의 라이딩 민호의 라이딩 이력을 한번 읊어드리자면요. 진짜 어릴 때 와이보드라고 아세요? 그 킥보드인데 양발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민호의 라이딩 이력 와이보드 타고 내리막길 일어나다가 그래 내려가다가 다리가 쭉 찢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이에요. 민호 것도 아니었어요. 약간 놀러 갔는데 있길래 형아 이거 타도 돼? 이러고 탔는데 내리막길에서 다리가 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래? 이랬던 전적이 있고요. 인라인 스케이트 탈 때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 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바퀴 달린 스케이트 있잖아요. 그거 한번 타러 갔었는데 대여해가지고 진짜 그 턱 있거든요. 턱 계단 턱 이제 내려가서 타야 되니까 한 발 내딛자마자 미끄덩 해가지고 엉덩이 방아 콩 찍고 뒷머리 한 대 쿵 찍어가지고 나 집 갈래 이러고 집 갔습니다. 그리고 두발 자전거는 꽤 잘 탔는데요. 타다가 체인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민호가 그 브레이크를 잘 안 잡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는데 핸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발도 뒤로 돌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체인이 툭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진 적도 있고 나 또 못하다 사고 쳤지. 생각 외로 그거 잘 탑니다. 빙판 스케이트. 그건 좀 잘 타요. 민호가 스케이트는 좀침? 근데 이제 스케이트장에 막 간식거리 팔잖아요. 그래서 버터 오징어였나? 그거 이제 먹자고 나오라고 하길래 버터 오징어 이러면서 맛있겠다 하고 신나서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 오도독하고 손목 우드득 해가지고 한의원 다닌 적 있어요. 한의원을 처음부터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발목은 금방 나았거든요. 발목 삔 건 금방 나았는데 오른쪽 손목이 일주일을 가도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한의원 가니까 막 내 손에 막 침을 엄청 많이 꽂고 피를 막 쭉 빼던데요. 그거 하니까 갑자기 괜찮아졌어. 바로 괜찮아지진 않았고 한 2, 3일 있으니까 완전히 괜찮아지던데요. 빙판 썰매도 못하게 생겼다고? 빙판 썰매가 뭐야? 검색해보죠. 빙판 썰매. 타본 적 없어요. 한 번도 타본 적 없음. 눈썰매만 타봤습니다. 그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슝 내려가는 거. 엥? 그 정도로 야, 저기요. 그 정도로 안 늙었다뇨. 민호 안 늙었거든요. 아니, 민호 뭐 초딩 유딩 취급하면서 늙었다니. 안 늙었어요, 민호. 민호 눈썰매는 재밌게 탑니다. 스케이트 타다 입술 찢어진 적은 있어요. 민호 초급자 코스에서 너무 잘 타가지고
스키 쉽네 이러면서 중급차 코스 가자마자 떼굴떼굴 해가지고 다리 절면서 안전요원분께서 그 같이 내려가 주신다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입술 찢어졌는데 입술 이렇게 앙 물고 스키 빼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터벅터벅 내려온 전적이 있습니다.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 뒤로 스키를 안 탔어 그냥. 민호는 뭔가 사고가 나면 그대로 안 타거든요. 그래서 체인 빠진 뒤 자전거 안 탐. 첫 발 내딛고 넘어지자마자 인라인 안 탐. 스키 타고 입술 찢어지고 스키 안 탐. 손목 삐고 나서부터 스케이트 안 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냥 킥보드 말고는 다 사고 나서 다 안 탑니다. 유느님 레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자전거랑 스케이트는 가끔 타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 뒤로 하도 안 타니까 버려가지고 집에 자전거가 없고, 그 스케이트는 아무래도 스케이트 장에 가야 되는데 갈 일이 없다 보니 아이스링크가 주변에 없어서. 네발 자전거? 저기요, 민호 보조밖에 필요 없거든요. 민호를 무슨 네발 자전거 타는 초딩으로 생각하시나? 민호 잼민이 아니다. 세발 자전거? 그게 더 어리잖아.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이게 좀 오래 걷고 있다 보면 아, 유모차 타고 싶다. 누가 끌어주는 유모차 타고 싶다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이러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이건 보조바퀴가 없다고? 없겠지. 애초에 낮으니까 없겠지. 필요가 없겠지. 나 2발 자전거 잘 타거든요. 그냥 주변에 자전거가 없어서 안 타는 거지. 안 되겠어. 민호가 이륜차 운전을 해야겠어. 나 오토바이 탄다. 이제 다음날 트위터에 응급실 사진 올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 휴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주일 휴방을 하게 되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에이, 사진도 그 정도로 다친다고? 너무하잖아. 이 노래를 뭘로 보는 겁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아 근데 뭔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옛날에 민호가 그 집에 있는 인터폰이 고장난 적이 있거든요. 문 열어주는 거. 근데 그 다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그 문 여는 것만 안 됐어요. 전화도 받을 수 있고 화면도 다 보이는데 문 열어주는 게 안 먹혔거든요. 그래서 배달 온 거를 받으러 1층까지 내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배달 기사님들은 오토바이를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오토바이겠거니 생각을 했다? 근데 어느 날 내려가니까 자가용 하나를 타고 오셔서 롯데리아 세트 포장하신 걸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가용을 타고도 배달을 하시는구나 이랬는데, 직접 뛰어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막 뭐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차량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본인이 살짝 숨차하면서 나한테 건네준 사람도 있었고, 자전거 타고 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전동 킥보드 타고 배달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 배달 그 인터폰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난 수많은 배달용 탈 것들을 보았어요. 탈 것이 없으면 내가 뛰겠다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가끔 배달 1층에 받으러 가보세요. 진짜 진기명기라니까. 너무 신기해. 오토바이가 있는 분들이 배달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죄송했던 게 민호가 혼자 살 때였는데, 민호 집이 이렇게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사진 언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눈 오는 날 차 타고 올라오면 차가 뒤집어질까봐 걱정해야 되는 경사거든요. 근데 그걸 자전거나 맨몸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거잖아. 내 주문 때문에. 심지어 그 쿠팡이츠 쓸 때라서 배달료도 안 냈단 말이에요. 너무 죄송했어. 뭐 물론 그분들은 쿠팡에서 일정의 인센티브가 떨어지겠지만, 근데 뭐 거길 힘들게 왔다고 추가 비용이 들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데는 고도차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골라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고저차가 안 나오니까 평탄한 도로네 개꿀 이러고 받았다가 힘들어 이러면서 올라오셨다는 거니까 너무 죄송했어. 나 때문에 뛰어다니 설레라. 요원님들이 주문하시면 또 민호가 후다다닥 뛰어가서 코끼리 똥 노트 선물 드리죠. 바로 신고? 엥?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민호 방송에는 이제 유구한 전통의 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수용 전통 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호의 굿즈 그리고 팬미팅 선물은 코끼리 똥으로 만든 노트다 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설명하니까 너무 폭력적이다. 난 내가 설명하고 너무 폭력적이라 입틀막 해버렸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노트에서 막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똥 색깔 노트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왜 설명하고 있지? 근데 섬유질이 많아서 그걸 잘 정제해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든 노트입니다. 그래서 냄새 같은 거 하나도 안 나고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종이 재질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종이는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되게 매끈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친환경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코팅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약간 천 만지듯이 되게 목화 천 만지듯이 되게 보들보들한 게 특징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지우개가 좀 덜 먹는다는 거. 아무래도 표면이 이렇게 반들반들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흑연이나 그런 거를 완전히 지우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자국이 살짝 남긴 하는데, 그래도 뭐 친환경 노트고 하니까. 내가 저번에 그래서 코끼리 똥 노트 쓰시죠 이랬는데 다들 기겁을 해가지고, 정했다, 오늘부터 민호의 첫 굿즈는 코끼리 똥으로 만든 노트입니다 했거든요.
그렇게 정해지게 된 코끼리 똥노트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민호가 굿즈로 내게 되면은 나 진짜 이쁘게 표지 디자인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가격 찾아봤는데 저번에도 한번 찾아봤었지만 비싸요. 코끼리 똥노트. 어쨌든 친환경이랍시고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노트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제 그 뭐냐 여타 스프링 노트 말고 이렇게 접착제로 묶여져 있는 노트? 그거 하나가 스프링 노트 가격이거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검색 다시 해봐야겠다. 코끼리 똥. 코끼리 똥이라는 책이 있는데? 코끼리 똥, 생성과 소멸, 그리고 무한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 빼고 코끼리 똥 노트. 네, 일단 하드보드지로 돼 있는 되게 다이어리 같이 예쁜 노트 한 권에 9,900원이고요. 공정무역 코끼리 똥 노트 한 권에 5,500원인데 할인 들어가서 3,800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두꺼운 노트 아니고요. 보통 스프링 노트가 4,5,000원 하니까 스프링 노트 정도 가격 되는 거 맞네요. 싸다고? 네, 싼가? 오케이, 그러면은 코끼리 똥 다이어리 사시죠. 10,000원짜리. 근데 코끼리 똥 이렇게 설명해놓고 정작 본인은 안 쓴. 정작 본인은 옥스퍼드 스프링 노트 쓰고 있음. 에? 아니 뭐 민우도 친환경에 동참해라. 다음에 노트 살 일 있으면은 그때 사볼게요. 팬심 선물 받기 열어놓으세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아니 팬심 열어놔야 되나? 민우한테 줄 거 있나요? 민우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여원님들? 딱히 없으실 것 같아서 그 정보 등록을 하다 말았거든. 정보 등록을 하다가 뭐 선물 받을 게 뭐 있겠어 이러고 그냥 안 했는데. 잠깐 코끼리 똥을 그냥 주신다고요? 노트 팬심으로 코끼리 똥 주신다는 줄 알고. 에? 생걸로 준다고? 가공된 거 말고? 노트 좋은 걸로 주세요. 근데 민호가 코끼리 똥노트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어릴 때 이제 태국 놀러 갔다 온 누나가 선물로 한 권을 줬었거든요. 근데 좀 되게 감성 있는 노트였어.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어릴 때 받았거든요. 미취학 아동일 때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에 디자인이 남아있어요.
태국어 글씨까지는 모르지만 대충 어떤 식이었냐면은 보통 노트가 이렇게 세로로 길잖아요. 그러면은 사이즈는 한 요 정도? 정사각형이고 요쪽 길이도 살짝 짧아요. 그럼 이 정사각형 노트가 어떻게 돼 있냐? 여기도 약간 코끼리 똥이었던 것 같고 요 부분이 이제 접히는 부분. 세로로 보면은 여기 막 책이면은 제목 같은 게 써져 있겠죠. 이렇게 세로로. 요 부분이 이제 색 접히는 부분이고 하즈님 레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갈색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진짜 똥 같네. 그리고 여기가 일반 종이 색깔인데 살짝 누래요. 그리고 여기에 갈색으로 코끼리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뭔가 개미핥기 돼버리긴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갈색 커피색 끈으로 여기를 묶을 수 있었고 묶을 때 여기에 나뭇가지로 된 연필이 있었어요. 나뭇가지로 된 연필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연필은 육각형 혹은 삼각형 연필이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나뭇가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나뭇가지들. 그냥 여기를 이렇게 동강 낸 느낌? 그래서 살짝 이렇게 휘어 있는 나뭇가지 끝에 흑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그게 여기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호가 이 노트를 진짜 좋아했는데 일단 글씨를 쓰면 잘 지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연필 부러져서 깎다 보면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껴 쓰다가 결국에는 3장도 못 쓰고 보관만 하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버린 것 같아 누가. 해리포터 지팡이 같아요? 좀 길었으면은 비슷한 느낌이었을지도. 그래서 민호가 되게 애지중지하던 노트였는데 애초에 그 노트가 어디 들어있었냐면은 꽂혀있거나 한 게 아니라 민호한테는 그냥 자랑스러운 수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박스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감 버리면서 버렸나봐. 아무래도 코끼리 똥은 집에 오래 보관하지. 똥 아니라고.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지 똥 아니라고. 일단 민호가 참 좋아하는 노트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좀 기억에 남거나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물건 같은 게 있나요? 민호는 그런 게 너무 많긴 한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민호는 선물 받으면은 선물의 일부분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굿즈들? 누구 굿즈인데? 나는 굿즈를 낸 적이 없는데 누구 굿즈야? 어서 이실직고 하세요. 있어? 응. 민호는 말해도 몰라.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다른 분들의 굿즈를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굿즈 가지고 있는 거 숨기지 않는다.
나 누구누구라고 언급까진 못하지만 민호는 다른 사람들 덕질을 한다. 민호의 상상보다 많다고?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내가 한두 명은 봐줄라 했는데 상상보다 많다고? 그건 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보다 자주 만난다. 한 명 거가 많은 거야? 그건 더 싫어. 그런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10년 동안 한 명하고 사귄 사람하고 1년 동안 10명 사귄 사람하고 누가 더 좋아 이러면은 나는 1년 동안 10명 사귄 사람이 나아. 아니 10년 동안 한 사람만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10년은 다른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제가 그러니까 그거죠. 전제가 너 10년 동안 한 사람하고 사귄 사람하고 사귈래? 1년 동안 10명하고 사귄 사람하고 사귈래? 사귀는 거면 전 무조건 10명 쪽을 택할 것 같아요. 결혼이 아니잖아. 근데 뭐 결혼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결혼이면 둘 다 안 할 것 같아. 결혼이면 둘 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민호도 10년 이상 방송하라고요. 고민해야 될 사안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민호가 그때까지 할까?는 뒷전이요 사실. 왜냐? 10년 뒤에 치즈직이 있을지도 모르겠거든. 아니 트윈치도 없어진 마당에 치즈직이 10년 동안 있을까? 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민호 사라지면 잡으러 갈 건데. 그 정도로 좋아한다니 좀 부끄럽고 그렇네. 좋긴 한데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죠? 따라갈래요? 자 그럼 우리 내일부터 씨미로 장난입니다. 내일부터 씨모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거기가 더 빨리 없어질걸? 근데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아직 베타라곤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또 뭐 나름 야심차게 준비하셨으니 뭐라도 있겠죠 뭐. 1년 정도는 유지할 1년이 뭐야 한 3, 4년은 적자로 유지할 생각하고 만드셨겠지 그쪽 대표님도. 자 다음에 들을 노래는 로제님의 턱식 틸 디 엔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곡에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딱히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머리에서 번뜩. 가사의 뜻은 우리는 끝까지 서로에게 독과 같은 존재였어.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요. 안 믿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요. 오늘 민호 노래 부르려고 했다요?
미리 설레발 앉혀놓기 잘했지. 어제 막 내일 노래 부를게요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켈룩켈룩 목이 왜 이러지 했으면은 좀 그랬을 텐데, 원래 오늘 민호는 노래를 부를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연대별로 연도별로 민호가 노래 부르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 민호한테는 수많은 보컬 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녔던 적도 있긴 한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 한 3개월 다녔었는데 그건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 이제 그때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민호한테 이래저래 알려준 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했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서 한 연도별로 한 소절씩 부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할 얘기가 없으면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웬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군. 다른 방송에선 지난주에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다. 나도 내가 야추 다이스 질 줄 몰랐어요. 져서 부른 거다. 누가 지래요?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니까? 지고 싶어서 진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벌칙이셨구나. 아니 나를 긁었다니까? 쫄 이러면서 긁었다니까? 아니 그리고 긁어서 긁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간 내가 거기서 빠이 치고 나가버리면 좀 그렇잖아 분위기가. 그래서 아이 해 이랬는데 진짜 져버림. 그것도 좀 처참하게 져버림. 그래서 Sweet Dreams by Dear 부르고 왔습니다. 근데 뭐 참고로 민호의 보컬 추구미는 도경수 씨입니다. 놀랍게도. 노래 잘하시잖아요, 경수님. 그래서 내가 도경수 씨 보컬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민호의 수많은 보컬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옛날에 같이 일하던 동생인데, 네. 땡땡씨 저는 도경수 씨처럼 노래 부르고 싶어요 했더니 땡땡씨가 아 근데 민호님은 진짜 열심히 갈고 닦으면은 백현처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도경수 씨가 되고 싶다니까요. 그랬더니 아 그건 좀 그렇고 백현 씨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길래 아 저 백현 같아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백지연 씨 같아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프로미스나인의 백지연 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여자 아이돌들처럼 예쁘게 소리 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노래에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백씨여서 백지연 씨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막 백지연 씨는 사실 메인 보컬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송하영님처럼 이렇게 막 빡하고 올라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백지연이라니까 이래가지고 그거 칭찬 아니죠 했더니 아니긴 해요 이래가지고
너가 설거지 하세요 했거든요. 내가 설거지 하다가 너가 하세요 이러고 고무장갑 탁 내려놓고 나왔거든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나보고 백지연 나 물론 백지연 씨 대단하시지. 그 노래도 잘하시고 그 뭐냐 예쁘시잖아요. 그 눈웃음 그냥 아 좋은 거 안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분인 거 아는데 노래도 잘하시지. 프로미스 나인데 노래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잘하시는데 나는 도경수를 추구미로 두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백지연 씨라고 하면은 나는 할 말이 없어. You always be my You always be my 저는 도경수 씨 조금 롤 모델이거든요. 성격 같은 것도 되게 건강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롤 모델입니다. 잘생기시기도 했고 노래도 잘하시고 사고방식도 건강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리고 맑는 광 그것도 맞아. 맑는 광이 너무 웃겨. 난 차지풀 도경수 편 수시로 봐요. 너무 웃겨. 요즘 약간 맑는 광은 아니고 요 의도하지 않은 은은한 광기에 신규 주자로 엔믹스의 릴리 씨가 있어요. 진짜 릴리 씨 때문에 요즘 너무 웃겨. 유튜브에 릴리 딸깍하고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막 심지어 이게 호주 혼혈이신가? 그래가지고 막 뭐라 했지?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촬영장에 벌레가 있었나봐. 그래서 발로 갑자기 콱 밟아 죽여. 그래서 오해원님이 약간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눈으로 쳐다봤는데 릴리 씨가 벌레가 있어서 이랬는데 유병재님이 엘리자베스 이러면서 함정을 하나 깔았거든요. 내 반려 곤충을 너가 죽여 이런 식으로 엘리자베스 이랬는데 막 뭐라 했지? 엘리자베스 정도는 호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러면서 진짜 악의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웃겨 사람이. 그리고 아 몰라 그냥 너무 웃겨요. 그리고 영어 발음도 좋으셔. 뭐 호주 분이시니 영어 발음이 좋은 건 당연하겠지만 스타워즈 티모시 샬라메 하는데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영어 너무 잘하신다. 이런 본토 분이시니 잘하는 게 맞겠지만 영어 너무 잘하신다 이러면서 신기하다 이러고 보고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노래도 잘하시고 이쪽도. 근데 위너는 약간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위너가 약간 메보를 잘 골라요. 막 그룹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포지션인지 정보가 없어도 민호가 나 최애 이 사람 하고 고르면은 80%가 메보야. 그러면 프로미스 나인 송하영님, 엔믹스 릴리님 회원님, 또 그룹 뭐 있죠? 포지션 그룹이 좀 애매한 그룹도 많긴 한데 그러니까 따로 두지 않는 그룹. 근데 이제 그 두는 그룹을 가져와서 이 중에 너 최애가 뭐야 하고 딱 찍으면은 높은 확률로 메보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 아닌가? 노래를 잘 부르는 얼굴 상이 있나? 관상학적으로 메보를 좋아하는. 근데 메보이신 분들이 좀 순하게 생기셨어요 되게. 뭐 고양이 상이어도 약간 빵실빵실하고 보통 되게 순하게 생긴 사람이 메보입니다. 아닌가?
아 진짜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조경수 씨도 되게 순하게 생기지 않았나? 백현 씨랑 되게 막 세 보이는 인상은 아니잖아요. 사람. 와 잘생겼다. 근데 빡 이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엄청 빡세고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레드벨벳에서도 웬디님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민호는 약간 내보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려 했던 노래 방송은 민호 목 상태가 괜찮아진다면 우리 금요일도 저챗이 있으니까요. 그때 뭐 시간 나고 목 상태도 괜찮으면은 그때 또 짬내서 같이 해보는 걸로 하는 걸로 하죠. 히로상 어서 오고. 근데 끝낼 건데?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난 so special 매일 밤 기다린 지금 이 순간 아무래도 7시 반이 됐다 보니 근데 어제 방송 너무 많이 했어. 나 어제 그러니까 한 3시간 20분 정도 합방 진행하고 이제 민호가 또 저챗을 좀 하다가 갔잖아요. 4시간을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진짜 장난 안 하고 어제 후기도 늦게 올라오고 썸네일도 늦게 올라오고 밤 인사도 조금 걸렸잖아요. 왜 그랬냐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부터 고생을 한 것도 있는데 4시간 방송하고 힘들어 그러면서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이번 주도 여원님들 일사일사 화이팅 해서 잘 보내시라는 의미로 유나님의 오르트 구름 들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남겨주시면은 민호도 인사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 힘내시고 이번 주도 민호랑 같이 활기찬 일주일 지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세님 렘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현이님도 렘바 월요일 고생 많으셨고 남은 저녁도 잘 보내세요. 탄수님도 렘바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 게으르님께님도 렘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기려성도 들려줘서 고맙고 오늘도 들려주신 하즈님, 여울님, 설도련님, 문시윤님, 핑크덤벨님, 요염한 두꺼비님 모두 감사했습니다. 민호는 내일 저녁 6시에 여동생 운전 가르치기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내일 저녁 6시 만나도록 합시다. 과연 양발 운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 밟는다고 주장하는 이 아이는 운전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엠바